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눈밑지방 재수술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눈밑지방 수술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따로 네이버 마케팅이나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류를 일절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눈밑지방 수술을 제가 이렇게 많이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눈밑지방 수술을 여기서 또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으로는 예전에 수술했던 분의 소개나 이런 경우들에서 주로 이제 첫 수술을 많이 오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데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 이제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다 보면 제가 쓴 블로그가 나오든 방송했던 유튜브 내용이 나오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이나 지방이식 잘못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은 눈밑지방 재수술로 첫 수술을 한번 했는데 오시는 분들, 과연 이게 이제 수술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눈밑지방은 눈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 지방이고, 바깥에 있는 피부랑 눈둘레 있는 근육을 걷어보면 이렇게 지방이 세 덩어리로 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눈 밑에는 지방이 세 덩어리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다. 얼굴을 이렇게 옆에서 자른 단면인데 요 지방이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얼굴 뼈가 있고 눈이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지방이 이론상 요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이렇게 밖에서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 구조가 눈밑 지방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두꺼워도 그럴 수가 있고, 피부가 두꺼워도 아니면 피부가 늘어져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와 보인다고 무조건 눈밑 지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눈밑 지방 수술을 한번 했는데 지금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문제일까? 눈밑 지방일까? 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눈밑 지방을 바깥에서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하안검 수술이 있을 거고, 결막 안쪽으로 절개를 하는 눈밑지방 제거 혹은 재배치 수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안검을 했던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건, 그러니까 결막 절개를 통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건 제거를 했건 이런 수술을 한 번을 했는데 뭔가 결과가 이상하다. 그럼 이제 찾다가 이제 저한테 오시게 되는 경우에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재수술을 할 만한 대상이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게 과연 눈밑 지방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눈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눈밑 지방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 지방이 아닌 경우에도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언제 수술 받으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당연히 이건 뭐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언제 수술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보통 하시니까, 만약에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눈밑 지방이 재발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겠지만, 근데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만약에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모양이 그렇다. 그러면 눈밑 지방이 아닐 가능성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제가 여쭤보는데 꼭 눈밑 지방뿐 아니라 이제 이거는 예전에 어디서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런 거를 뭐 필러든 다른 레이저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 그러면 대답을 뭐 어디서 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경우도 꽤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기억을 하시는데도 혹시라도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괜히 뭔가 해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배려심 깊으신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이전에 했던 누군가를 탓하려고 한다라기보다, 일단 눈밑지방 수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 20년을 수술을 하면서 눈밑지방 수술을 전문하는 데들은 그래도 제가 대부분 다 아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를 저도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만약에 눈밑지방을 전문해서 수술을 하는 곳, 그리고 제가 수술 방법을 아는 곳에서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1년 만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눈밑지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눈밑지방 전문하는 곳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이곳은 뭔가 수술이 잘못돼서 오는 곳이 많았다.
있다라는 데면 수술이 잘못됐을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눈밑지방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서 치료를 받으셨는지를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술 받으셨어요는 이제 이거는 사실 물어봐도 크게 답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보통 이제 어디서 수술 받으셨어요를 여쭤봤을 때 이제 대략 이제 방법을 제가 아는 곳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안쪽으로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 뭐 어디 엉덩이에서 지방 빼가지고 같이 넣는 것도 했다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뒤에도 다른 거 나오긴 하지만 일단 수술 후에 바로 좋아졌었는지를 또 여쭤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는 좋아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보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방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고 만약에 수술 직후부터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상했었다. 지방이 남은 것 같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수술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술이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서도 그렇게 보인다면 눈밑 지방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 전후로 추가로 받으신 시술이 있나요를 제가 여쭤보는데 수술 전후에 동시에 지방 이식을 받으셨다던가 아니면 이전에 뭐 울트라콜, 주베록, 스컬트라, 엘란세 아니면 다른 필러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이런 걸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 요새 스컬트라나 레디어스나 콜라겐 부스터 계통들, 울트라콜이나 이런 것들을 눈 밑에 하고 결절이 생겨서 울퉁불퉁하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밑에 안 하면 좋겠는데 그걸 꼭 하는 곳들도 많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경우에 울트라콜을 해서 결절이 생겼다. 그거는 그냥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수술할 만한 대상인지 만약에 이후에 한 지방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만져보고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했던 지방이식 결절, 주베록 결절, 스컬트라 결절, 엘란세 덩어리 이런 것들 레디어스는 한동안 유행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학회에서 뜨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콜라겐 부스터로 사용된 지 한 1년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여기 눈 밑에 써가지고 결절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몇 년 지나면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안 생기면 좋겠지만 아무튼 다른 이야기로 샜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쭤보고 만져보고 눈밑 지방이 맞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